네, 그러면 웹3 AI 에이전트 금융 및 헬스케어의 새로운 혁명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예,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오시면은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한 박사학위 후에 한 30년 동안 지금 테크 인더스트리에 있었고요. 박사 후 한 10년은 한국에 있었고 20년은 지금 보스턴에서 계속 있는 중이고요. 거의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하이텍 분야, 딥텍 분야는 거의 다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는 한국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세마이컨덕터,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뭐 IT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는 점차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뭐 IoT, 블록체인, AI 이런 쪽으로 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에서 보듯이 제가 주력으로 했던 그러니까 우리 웹3 블록체인 분야는 주로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를 하다가 서로가 접목되는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 한국어로 이렇게 웨비나를 한 게 오래되니까 오히려 더 한국어로 하는 게 좀 제가 서툴긴 한데, 제가 이런 웨비나는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동영상 그 유튜브 사이트에 오시면은 제가 그동안 했던 게 나오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AI, 그다음에 최근에 헬스케어 쪽 관련된 거는 제가 계속해서 그, 이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웨비나 시리즈를 하고 있고, 어, 한국 쪽도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전? 한 1년 반 정도는 제가 뜸했었고요. 그전에는 계속 한국어도 교류하고, 특히 이제 요 헬스케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많이 그동안 이제 아직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토큰 증권이라는 분야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개척을 많이 했었던 그런 경우고, 이제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주로 이제 한 1년 반 동안은 여기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이 헬스케어의 메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헬스케어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제 헬스케어하고 금융과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AI, 뭐 웹3 이런 걸 모두 다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서 이제는 또 한국 카드 뭔가 같이 제가 여기 이 글로벌에서 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첫 해의 그 첫 웨비나는 지금 이게 지금 첫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토픽으로 이제 내일 여기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랑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백그라운드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여기 글로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한국 분들은 되게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 활동은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제 링크드인 사이트 오시면은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금 뭐 한 17,000명 정도 좀 팔로우도 있고 커넥션도 한 15,000명 정도 있어서 웬만한 전문가들하고는 다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한국에 계신 분 등의 글로벌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하고 같이 교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젠다는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뭔가 그 헬스케어를 하면서 기존에 한 30년 동안 했던 기술과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신경질이 난다 그럴까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좀 미래를 좀 보거든요. 제가 그 30년 동안 있으면서 굵직하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쪽을 굉장히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다 왔었고, IoT도 제가 한국에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고, 메타버스도 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웹3 그런 쪽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본 거는 한 10년 주기로 해서 뭔가 그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를 풍미하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에이전트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엊그저께 그 CES에서 제가 CES도 몇 년 전까지는 계속 갔다 왔다 했는데, 그,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뭐 기조연설을 하면서 미래에는 로보틱 뭐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래에는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디센트럴라이즈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인터넷 오브 AI 에이전트가 되고 얘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유비쿼터스 했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접점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AI 에이전트로 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게 제 전망이고, 결국에는 그 제이슨 황이 얘기했던 로보틱스라는 거는 하나의 물리적인 그 액션의 도구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인텔리전스인데, 저는 그 인텔리전스가 AI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그 코어에는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엔비디아 칩 팔아먹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중앙 집중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거는 중앙 집중적인 한 기업의 어떤 포커스돼 있고 한 기업이 어떤 그 에코시스템을 지배하는 형식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웹3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니까 뭐 비트코인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다 데모크라이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통제된 시스템으로부터 거버넌스를 골고루 나눠 가진 그 민주화된 거버넌스를 갖고 가는 그런 걸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스트림으로 오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도 그거를 뭐 한 30년 동안 계속 봤지만은 그 디센트럴라이즈 웹3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이제 메인스트림에 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메인스트림에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의 인터그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웹3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복잡해요. 복잡하고 아직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가장 웹3에서 싫어하는 게 그 월렛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월렛리스 웹3라고 하는 개념도 개발도 하고 뭐 특허도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간에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접목이 되고 우리 인간과의 어떤 뭔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지 않으면 그게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과 웹3가 결합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에서 우리 생활에 우리가 그냥 뭔가를 액티브하게 하지 않아도 이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액티브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에 오면 그런 것들이 웹3 환경화에서 서로가 디센트럴라이드게 인터그레이션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이러한 웹3가 원래 뭐 태생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낸스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파이낸셜 트랜잭션 쪽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그 혁신을 갖고 온다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헬스케어 쪽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현재는 어떻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또 뭔가 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또 뭔가 이노베이션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한 책도 한 4권 정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가 굉장히 그, 이 웹3 에이전트, 그 AI 에이전트가 그 결합하면 굉장히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분야라서 이쪽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장에다가 잘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2024년에는 어땠고 이제 2025년에 어땠냐 하는 건데 사실 여기 또 이제 우리 얘기하는 마크 저크버그가 이 친구가 나오죠. 이 친구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저기 한 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툭 던져가지고 컨슈머 메타버스라는 거 한참 붐 띄우고 한국도 띄우고 저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갔죠. 왜냐면 그 컨슈머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스페이스에 우리가 얘기하는 버추얼 리얼 스페이스에 인터그레이트 된 스페이스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행위 자체, 컨슈머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내추럴 액티비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게임 매니아들이 게임의 버추얼 월드에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박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뭐 거기에 뭔가 굉장한 모티베이션을 갖고 아니면 애딕션을 갖고 빠지기 전에는 사실 컨슈머 마켓에서 메타버스가 이거를 우리를 더미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장했다가 쑥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빌리언 그 AI 에이전트. 근데 던지는 그 하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시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메인스트림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본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우리 주위에 AI가 결국에는 앰비언트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액트,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뭔가를 액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율적인 뭔가 인간이 먼저 부여를 하겠지만 인간의 부여한 자율성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그 뭐야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뭔가를 그 행위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이미 뭔가를 얘가 알아서 디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에이전트에 제가 뒤에서 뭐 자료 제가 했지만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거는 그 우리가 perception 그 주의를 인지하고 우리 뭐 예전에 context awar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그 인지한 상황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그거를 갖고 사고를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디시전 메이킹 한 거를 액트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 행위 자체를. 근데 거기에 액트 부분에 아까 얘기한 제이슨 황이 얘기한 그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헬스케어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이제 액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제가 아까 유비쿼터스한 퍼베이스한 그러한 그 컴퓨팅 파워가 되고 앰비언트한 인텔리전스가 돼서 우리에게 뭔가 이 그 라이프에 아주 자연스럽게 인베드 되는 그러한 것으로 올 거라는 뭐 그런 얘기를 생각한 거겠죠. 마크 저그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화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관점인 거고요.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 에이전틱 이코노미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드 에이전틱 이코노미가 그 프로듀스하는 그 이코노믹 밸류하고 웹2 이게 웹2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센트럴라이즈드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이제 넘버에서 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밸류 크리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웹3가 결합이 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센트럴라이즈된 그 AI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코노미 밸류보다 뭐 엄청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이걸 비즈니스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현실화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제 나름대로 뭐 요거를 어떻게 좀 드라이빙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미 제가 자료를 공유했으니까 제가 웹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재밌는 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요거가 또 재밌죠.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이 트럼프가 핵심을 두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앤 사이언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AI하고 크립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이 트럼프가 그 임명한 그 핵심 그 팀들이 이걸 갖고 이제 미국의 그 과학기술 정책을 리드하겠다고 얘기하면 결국 AI하고 크립토가 뭐냐 이거죠.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웹3 AI 에이전트가 결국에는 리드하는 그러한 그 정책적인 면에서도 미국이 이런 쪽을 리드할 거다라는 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AI 에이전트가 어떠한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거를 실제로 컨스트럭션을 하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참고를 해서 뭐 이 논문들도 많이 있고 아직 이게 그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고잉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막 개념이 막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립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이거는 주로 이제 학계에서 학계나 아니면 거기 인더스트리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그 프레임워크와 그 컨셉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파이낸스 쪽에는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게는 이거는, 근데 제가 헬스케어하고 파이낸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비슷해요. 이제 제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여기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쪽에 가장 그, 현안으로 챌린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헬스케어 시스템의 액세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오지, 뭐 벽지, 아니면은 뭐 로, 뭐야, 그 자산이 많지 않은,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쪽에 그 인슈어런스가 뭐 굉장히 뭐 비싸고 그다음에 이 헬스케어를 갖다가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파이낸스 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우리 그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만든 것들은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의 액세스를 데모크라이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하이 퀄리티를 주자라고 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가장 지금 그 파이낸스 쪽의 핵심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낸스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뱅킹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가 펀드 쪽에서의 펀드 오퍼레이션, 뭐, 에셋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 가장 지금 핵심은 뭐냐면, 리얼 월드 에셋 토크니제이션이라고 RWA, 이거는 뭐, 미국에서 특히 이제 그 월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스트림의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굉장히 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뱅크들, 뭐 JP 모간이라든지 뭐 이런 뱅크들 아니면 굉장히 큰 그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더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토커니제이션을 한다라는데 토커니제이션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액세시빌리티 그다음에 코스트 그다음에 퀄리티 밸류 크리에이션을 다 그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자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의 그러한 기법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인 게 이제 에셋 토크니제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Non-Fungible Token과 같이 해서 유니크한 밸류를 갖게 하는 NFT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거의 그 Financial Transaction System이나 Financing System 자체를 갖다가 Democratization은 Decentralized Financing, DeFi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뱅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오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을 우리가 그 디센트럴하기 위한 우리가 DAO, Decentralized 그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다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가장 큰 흐름들은 결국에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셋들이 결국에는 토크니제이션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블록체인 언더라인 인프라스트럭처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제 웹3에서의 기본적인 이코노미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흐름인 것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 웹3가 결국에는 이제 그 AI 에이전트랑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인터섹션에서 파이낸스 쪽에 더 혁명적인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지 뭐냐면 이제 이 RWA 토커니제이션을 갖다가 혁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컴플렉스 워크프로 뭐 여러 개 이제 밸류에이션 프로세싱, 스마트 컨트랙트 익스큐션,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을 이더 더 혁신적으로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디파이를 갖다가 AI가 매니지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큰 투 토큰, 그러니까 에이전트 토큰 트랜스퍼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 에셋 매니지먼트의 오토노미한 시스템이 이제 이런 것들로 갈 거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한테 주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자체도 이제 AI 에이전트로 가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온고잉 프로세스라서 이렇게 많이 프로젝트 제가 이거를 다 서치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이게 다 이쪽 분야 이제 프로젝트들인데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요거 AI 16G는 이거는 그 웹3 에이전트가 이 에셋을 매니저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어 이건 이건 벤처 캐피털 펀딩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뭐, 그 디센트럴라이즈 랜딩, 우리가 뱅킹에서 하고 있는 랜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갖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머니 마켓에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그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밸류 크리에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에이전트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온고잉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제가 그 덕성여대 글로벌 금융증권 최고의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좀뭐 요약을 한 건데 뭐 실물자산 토크나 증권화 수익화라 해서 실물자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뭐 법제화를 뭐 계속해서 입법화를 했는데 뭐 국회에서 지금 뭐 복잡해가지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많이 정량화돼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3 에이전트가 헬스케어 쪽에는 사실은 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는 뭐 그 의료 대란 뭐 해가지고 굉장히 헬스케어 가지고 분란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미국이 최대 헬스케어 그 보험회사의 CEO가 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헬스케어가 그렇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그 뭐 좋은 보편 타당하게 좋은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헬스케어 인슈런스 뭐 엄청나게 비싸고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하이 퀄리티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그 처음에 의사를 만나러 가려면 예약을 해야 돼. 예약해가지고 신규면은 뭐 6개월 이내에 예약해가지고 의사 만나기도 힘들고 뭐 의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머전시에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머전시 한 번 가면 비리 한 번 가면은 몇천 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여기도 뭐 사실 그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고 이런 분들은 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고 다시 이제 생각하는 게 헬스케어 시스템이 여긴 너무 안 좋은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러한 좋은 그 의료 시스템에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 굉장히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야 이거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왔던 게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AI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XR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뭐 기존에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새로운 거에서 뭐 저도 이거 굉장히 한 1년 반 동안 해서 제가 특허도 한 4개 내고 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뉴스에서 뭐 그걸 실어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굉장히 고도로 된 그런 그 디지털 헬스가 나와가지고 뭐 뭔가 이게 헬스케어 메인스트림에서 뭔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웹3 에이전트에 제가 기대를 거는 게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이따가 의견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액세스, 코스트, 퀄리티 이 세 개를 갖고 어떻게 이걸 세 개를 다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여기 하시는 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올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보스턴 대학의 경영학과에 기술 경영하는 쪽에서 이제 저를 2년 동안 초청해서 이제 초빙 교수로 이제 오면서 왔을 때 제가 했던 그때의 그게 뭐냐면 블루오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IT 쪽의 블루오션 스트래티지를 그 여기 있는 그 저를 초청한 보스턴 대학 교수하고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때 이제 그 김희창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개념을 얘기했을 때 value innovation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value innovation은 딱 두 개 팩터 갖고 해요. 뭐냐면 코스트하고 퀄리티, value를 갖고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얘기한 블루오션은 어떻게 창출이 되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의 뭐 어떤 시장 마켓 다이나믹스는 트레이드오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나 그 밸류 중에 하나를 뭔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나만 컨트롤해서 이제 트레이드업을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밸류 이노베이션이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밸류 업, 코스트 다운 이게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던 게 이제 블루오션 스트래티지인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냐면 사실은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어디서 트레이드업을 하냐면은 그 어떠한 그러니까 밸류와 코스트를 지배하는 팩터들을 갖고 그 중에서 어느 포커스하는 부분만 갖는 거예요. 그 밸류 컨버스를 그걸 뭐 한 20년 전이니까 뭐 기억하시면 이제 그 밸류 캔버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밸류 캔버스를 만들어. 저도 그거 그때 연구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는 이제 그니까 바니지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말 스카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느 거가 이제 브로오션 스트레이트 저거 이제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밸류 팩터 해가지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예측을 이제 결국에는 이 어느 놈이 블루오션을 가져갈 거냐 저는 스카이프라고 얘기했는데 제 의견이 맞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에는 이제 사실은 트레이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 밸류들을 갖고 이제 어느 놈은 높이고 어느 놈은 리듀스하고 뭐 어느 놈은 뭐 없애고 어느 놈은 뭐 새로 넣고 뭐 그게 밸류 캔버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3 팩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액세스, 코스트, 퀄리티 세 개를 동시에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관점인데 웹3 AI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헬스케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쪽에 자료가 거의 없어서 아니 제가 그냥 그 뭐 짧지만은 책을 하나 써버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이쪽 분야에 대한 건 제가 정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웨비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이 친구는 이제 미국 벤처 기업인데 그, 그,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이제
구글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구글이 헬스케어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헬스케어 디비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거기에 헬스케어 쪽에 그 리더가 뭐 굉장히 뭐 미국에서 선망받는 뭐 리더로 뽑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선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 쪽에 이제 하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요.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의 그 스테이크홀더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클리닉이나 거기에 있는 닥터들 뭐 간호사, 너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메인 주체가 되죠. 여기가 서비스 프로바이딩 하는 이제 메인 주체, 프론트엔드의 서비스 밸류 프로포지션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하고 이 밸류 프로포지션 대상은 페이션트죠. 근데 페이션트가 있고 이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단에 있는 이걸 서포팅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기 서포팅하는 게 우리가는 제약, 우리가 이제 약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들이 있죠. 우리가는 뭐 GE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제약은 뭐 잘한 거죠. 파이저 무슨 뭐 노바티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리서치 인더스트리에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인더스트리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접점에서 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제 뭔가 기존의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뭐 텔레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포팅하는 DTX 그러니까 디지털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세라피틱스 뭐냐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다이그노스틱스 진단하고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벤션, 모니터링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방 의학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코시스템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하이텍 시스템, 우리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뭐 삼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세마이컨덕터, 우리가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렇게 뭐 인텔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는 굉장히 그 드라이빙하는 도미넌트한 대기업들 막 매출 막 엄청나게 그 많이 하는 그러니까 스탁발도 굉장히 높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 도미넌트한테 헬스케어는 그러지 않아요. 제약도 뭐 이렇게 보면 뭐 알겠지만 제약회사 중에 뭐 제일 큰 회사 뭐 파이저나 무슨 뭐 엔비디아 저기 뭐 그 노바치스나 뭐 이런 회사 아무리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백신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긴 했지만 이 회사들이 뭐 미국의 스탁 마켓에서 보면 다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뭐 메디컬 디바이스, G 헬스케어, 뭐 G 그룹의 아주 서브죠. 그 다음에 G맨스 헬스케어, G맨스의 주력은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쪽이고 G는 우리가 가전,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사실은 이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구글이나 뭐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 삼성도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밸리에 삼성 그 디지털 그 헬스케어 그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최근에 보면 닥터를 이래서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어떤 그 도미넌트한 플레이어가 헬스케어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프래그멘트한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뭔가 드라이빙하는 놈들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그 다른 데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인더스트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답답한 인더스트리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제 왜 그런 그 도미넌트한 우리가 얘기하는 빅 플레이어들이 왜 헬스케어 쪽에는 안 들어올까? 라는 거가 굉장히 그 의문이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가 지금 이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보면 지금 구글의 행보가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삼성은 간만 보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LG도 그 미국의 LG 노바라 그래가지고 그 헬스케어 쪽에 뭔가 투자하고 뭔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제일 헤드하는 사람이 제 지인이고 MIT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좀 그 얘기는 하죠. 굉장히 좀 뭔가 좀 아주 작은 규모로 뭔가 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 사실 뭐 한국에서 어떤 도미넌트 회사들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와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컨슈머 마켓이나 이런 그 인더스트리얼 마켓이 이런 것처럼 뭔가 컨시스트한 마켓이 이렇게 도미넌트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드라이빙하는 어떠한 프로덕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프래그멘티드이고 그렇고 전체 마켓을 따지면 굉장히 큰데 뭐 그렇다 드라이빙 포스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하여간에 좀 복잡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우리가 레귤레이션도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해야 되고 FDA 클리어런스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뭔가 좀가 심플리파이하고 뭔가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빅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가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헬스케어 AI 에이전트가 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좀 그래서 헬스케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좀 기술 개발에 이런 것들도 하고 저는 또 미국 그러니까 변호사이기도 하고 뉴욕주 변호사이고 미국 변리사이기 해서 제가 직접 쓰기도 하지만 뭐 하여간에 개발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근데 AI 에이전트가 사이언티스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R&D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건데 디지털 치료제하고 디지털 신약 개발을 제가 이쪽 분야를 굉장히 보고 특허나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이거 뭔가 좀 이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은 제가 만든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환자, 어떤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멘탈리스, 정신병이나 뭐 등등 모든 그 질병들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한 타겟하는 질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그 환자들을 갖고 우리가 치료하기를 원하냐면은 제 플랫폼에다 넣으면은 얘가 거기를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쭉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쭉 넣으면 그냥 나와요. 그냥 제가 이제 개발해서 이거를 좀 이제 사업화하려고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스폰서도 찾고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디지털 신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약에다가 그 약의 우리가 뭐, 만약에 뭐, 하나 얘기해 준다 그러면은 뭐, 암 치료제다. 뭐, 아니면 뭐, 하여간에 뭐, 두통약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약에 대한 프로파일을 넣으면은 이 약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뭐냐면은 약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약을 제 시간에 먹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뭐 여러 가지 약의 효과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생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디지털 치료제와도 결합을 하고 사이드 이펙트도 없어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얘가 쭉 브루프린트를 만들어주는 거를 제가 개발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얘들한테 그러한 디지털 치료제와 디지털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이미 다 트레이닝을 시킨 거거든요. 라지 랭귀지 마들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야 어, 그러니까 제로 아니면 이제 싱글 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싱글 제로 샷 싱글 샷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써가지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거를 에이전트가 이제 결합을 하면 얘가 알아가지고 이제 찾아주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고, 그거를 분석하고, 디시전 메이킹하고 분석해서 그 얘네들이 원래 제가 올려놨던 레퍼리토리에 올려주는 개념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 에이전트하고 이런 비전을 하면 제가 이제 좀 요거 다 끝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웹3 헬스케어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쪽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커머셜라이제이션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거를, 어,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웹3 파이낸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오 엑스와이즈 이건 이제 웹사이트 바이오 엑스와이즈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바이오텍 사이언스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그 디센트럴라이즈하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파이낸싱 엔진 해가지고 파이낸싱도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너럴인 IP를 갖고 밸류 크리에이션도 해요. 라이센싱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재밌는 개념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헬스케어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하는 여기 보스턴이나 뭐 여기 있는 글로벌에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급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게 액세시빌리티도 뭐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니까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뭐 멘탈 헬스 우리가 디프레션 뭐 PTSD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온콜로지에 뭐 캔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에게는 ADHD 뭐 온갖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정보를 올려보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받는 게 멘탈 헬스더라고요. 왜냐면 그 멘탈 헬스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게 이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클리닉이 굉장히 많지도 않고 프로페셔널도 많지도 않고요. 뭐 멘탈 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스티그마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내가 여기 가가지고 뭔가 정신병자로 한국도 마찬가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멘탈 헬스가 굉장히 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 멘탈 헬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클리닉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힘들게 가서 어포인트먼트 해도 뭐 제가 알기로 최근에 뭐 여기 어포인트먼트 새로 어포인트먼트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이제 가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멘탈 헬스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라고 CBT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마인드풀니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멘탈 클리닉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몇 주 프로그램 몇 주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이거 받아도 이렇게 제대로 안 나는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클리닉에서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들을 챙겨서 우리가 퍼스널라이제이션 서비스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헬스케어의 코스트 다운 액세시빌리티, 퀄리티 이 문제를 다 해결 못하는 게 멘탈 헬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멘탈 헬스 다오를 만들면 굉장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멘탈 헬스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에 의사, 환자 다 들어오고 오퍼레이션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토큰 이코노미 만들고 하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액세시빌리티, 코스트, 퀄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뭐더 저도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비슷한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에이전트가 여기에 결합하면 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디시전 메이킹, 오토노머스 디시전 메이킹 한다거나 오버사이트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컨시어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시연은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약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결국에는 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그러한 액세시빌리티나 퀄리티나 코스트 다운을 시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선 그런 거를 페이션 센터드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 사실 전혀 환자 중심의 어떤 헬스케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제 지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MIT 슬론에서 조금 이제 좀 공부를 했었는데, MIT 슬론 비즈니스 스쿨 나와가지고, MIT에는 또 하나입니다. 미디어 랩이라고 있어요. 이제 미디어 랩에 어떤 교수가 있냐면은, 디센트럴라이드 AI를 갖고, 그러니까 탈중화된 AI를 헬스케어 시스템에다가
그 적용해가지고 뭔가를 혁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가장 이그젠플한 모델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챗GPT 뭐 이런 AI들을 다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넷 오브 AI를 하는데 이거를 다 디센트럴하게 AI를 연결을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닥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던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환자가 있고, 어떠한 지금 스테터스고, 뭐 이런 건데,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라는 거를 문제를 여기다 딱 시스템에다 던지면, 얘가 이쪽 AI가 얘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이 뭐 어느 쪽 얘는 어떠지 근데 이게 사실 에이전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어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페이션트 센터드 그 헬스케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떠한 환자의 그 스테터스에 가장 적합한 치료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AI가 이렇게 그 디센트럴라이드에 있는 AI를 연결시켜서 그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거기에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랑 제가 아까 한 지인이랑 둘이서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도대체 그 그 그 얘기는 그거예요. 페이션트 센터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냐. 근데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해. 근데 이제 제도 그래서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페이션 센터드 진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페이션 센터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페이션트는 굉장히 패시브 하거든요. 뭐, 우리가 알지만 우리 환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에이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스케어만큼 이렇게 하일리 에이시메트리한 데가 없어요. 환자들은 거의 뭐 의학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의사들이 도미넌트 하거든요. 의사들이 하는데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보의 완전 비대칭 시스템에서 무슨 페이션트 센터드 한다는 건 사실 의사 중심의 생각을 갖고 하는 건데 진짜 페이션트 센터드가 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앰비언트한 AI 에이전트 닥터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지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한 거는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를 하면서 그 디지털 치료제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서 많이 하는 그 플랫폼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것들도 해요.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요. 진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진단법들은 굉장히 뭐 복잡해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진단 기법들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패시브하게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걸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facial expression 사람의 어떤 facial expression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음성 메시지 주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했냐 이거를 다 종합을 우리가 그거를 뭐냐면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고 이 사람의 어떤 병이나 디지즈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면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 하나의 알츠하이머 그 병의 심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물론 이제 내추럴하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인지 기능이 저하하기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으로 해서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이제 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아주 센시티브한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AI가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어우 야 그럼 이런 정도면은 이제 이 메인스트림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죠. 스마트폰 쪽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제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FDA의 FDA 컴플라이언스 쪽을 좀 하면서 제가 변호사에서 하면서 이제 그쪽에 디바이스들을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삼성하고 그다음에 뭐 그 애플이 기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웰니스 프로덕트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갖고 뭐 우리 심장 박동수 측정하고 무슨 뭐 혈압 측정하게 해가지고 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뭐 생활 패턴을 준다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주고 굉장히 시리어스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병적인 것들도 치료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FDA
FDA 승인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마켓 때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에 있던 웰리스가 아니고 진짜 헬스케어 마켓으로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 프로폼에다가 그 딱 넣으면은 디지털 치료제의 브루프린트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어떤 거가 가능하냐면은 사람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헬스케어를 갖다가 이제 AI 에이전트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도 사람의 어떤 그 스마트폰만 갖고서 그 사람이 그 행위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인터랙션 하는 것만 갖고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하면은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의 어떤 뭐 증상이 있느냐, 멘탈레스의 증상 이런 것들을 다 디텍팅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애큐리시가 문제겠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약간 제가 약간 디지털 치료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하면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헬스케어가 페이션 센터드가 되려고 하면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된 AI 에이전트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까 얘기한 액션 디바이스들하고 결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한테 우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앰비언트 닥터가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진단하고 있다가 우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주고 병이 날 것 같은 프리벤션 주고 진짜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에서 뭐 굉장히 익스트림할 건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개념 아까 얘기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서치하고 그다음에 기본 프레임 제가 제공한 프레임 하면은 브루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의 어떤 치료제를 그 사이언트 픽션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아시겠지만은 챗GPT가 코딩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물론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코파일럿 형식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인간 전문가들이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퍼스널라이즈한 트리트먼트 치료제를, 소프트웨어 치료제를 자동으로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비전을 보고 한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AI 에이전트 헬스케어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해서 앰비언트 헬스케어 인텔리전스로 가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또 한국 쪽에 이제 제가 뭐 한동안 신경 안 썼는데 이제 한국 쪽도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삼성전자나 이제 한국의 주력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인데 계속 지금 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미래에도 계속 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센트럴라이즈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을 가는데 미래는 어떤 것들이 오냐면 디센트럴라이즈된 뭐 엔비디아 칩 지금 얘기하는 GPU 칩이면은 디센트럴라이즈된 GPU, 디센트럴라이즈된 퀀텀 컴퓨팅 이런 놈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갈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같은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을 서포팅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거기에 관련된 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한다 그러면 글로벌에서도 여기에 있는 도미넌트한 친구들하고 한번 겨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웨비나를 진행한 거고요. 뭐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그래서 저하고 뭐 교류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분,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뭐 아니면 뭐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뭐 자유롭게 아니면은 뭐 자기 소개를 하면서 뭐 자유롭게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도 좋고 뭐 한 7분 남았으니까 한번 하시죠. 지금 저기 스미트 그 천, 지금 뮤트가 돼가지고 말이 안 들리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영근 대표님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예, 예, 네, 제가 처음에는 운전하고 오느라고 좀 잘 못 들었지만, 예, 예, 헬스케어가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아, 한국에도요. 예,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국내 헬스케어 업체에 예, 예, 코스닥 기업이고 글로벌 병원에 공급하고 지사도 있는 그 대표를 만났어요. 예, 예,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라고, 예, 예, 구로 디지털에 있습니다. 예, 예, 팩스 영상 송출하고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더라고. 대형 병원하고 대학 병원에요. 예, 예, 지금 이제 CSO가 지금 열리고 있지만은 예, 예. 이제 헬스케어도 로봇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많은 서비스 모델이 이제 올해부터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그 한국의 그 로봇 연구소가 있거든, 센터요, 포항에.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 포항공대 포스텍 안에 있는데 거기서 예, 로봇을 이제 국가 연구 그 개발로 하는데 양손 로봇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AMR을 넘어 AMM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걸 해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 이제 AI로 이용해가지고 예, 데이터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예, 예, 병원 관련된 것도 좀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이런 병원 침상에 세균이 많잖아요. 예, 예, 그걸 양팔 로봇을 이제 스캔해가지고 예, 예, 소독하는 거죠. 예, 아, 이런 사업도 제가 한번 새로 신규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이제 배우고 올해부터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가 올해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고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SBA가 있습니다. 서울 그 경제진흥원 예, 서울시 산하 매주 화요일 날 새벽에 그챗 GPT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강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도 이번에 세스조에 참석했어요. 예, 예,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아까 강의하신 헬스케어 쪽에도 AI와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로봇 이런 기술들이 활용해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오늘 강의가 상당히 인사이트 있었고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네. 그동안은 좀 한국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접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만 주력을 했었는데 요게 좀 음. 접점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좀 한국화도 좀 교류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하나 예를 들면 참고로, 제가 예, 그 음,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여기서 여기 커뮤니티하고 접촉한 게 아까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인데요. 네, 거기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책을 제가 한 네 권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세 권이 뭐냐면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그 인더스트리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네, 스타트업들을 쭉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디지털 치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이오네스티 AI 갖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진단도 하고 이런 회사들을 했는데 많이 찾았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책을 세 권 쓰면서 이제 분석하는 회사들이 한 400개 회사가 되는데 한국 회사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중에. 아, 그러니까 너무 약하네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를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뭐 CES 뭐 이런 게 가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보면 CES도 보면 제 뭐 지인들도 그렇고 많이 가고 있고 뭐 한국 기업들이 뭐 헬스케어를 뭐 한다는데 근데 사실 헬스케어의 아까 제가 메인스트림 있잖아요. 그 메인스트림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메디컬 프랙티스하고 페이션트하고의 접점에 있는 음,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게 뭐냐면 환자를 갖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뭐 등등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헬스케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케어. 이 네. 분야가 약한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분야가. 법이 아직 우리가 원격 진료가 아직 법으로 승인이 안 뭐 났고, 원격 또 집도도 이제, 하나의 얘기도 하고 네, 하여간에 그 되게 보면 한국에서 좀 뭔가 제약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한국에 또 제약회사 큰 회사들이 없잖아요. 글로벌 회사들이 없으니까 뭐, 뭐 하긴 그러니까 제약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무슨 보건산업진흥원 여기에 그 지사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여기에 바이오 쪽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근데 제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적어도 여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뭔가 리더십을 갖고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다 교류를 하면 제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띄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없는 게 안타깝죠. 한국 각 인더스트리별로.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초청하면 안 와요. 제 초청하면은 뭐 저는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다 있거든요. 네트워크에 제 웹이나도 오는데 한국 사람들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에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AI 에이전트에 오니까 뭔가 좀 재미있는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쪽은 제가 관여를 못하는 게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분야가 아니잖아요. 저는 헬스케어 쪽에 뭐 메인이고 저는 기술 분야에 있었는데 AI 에이전트에 오니까 이게 헬스케어 쪽도 드라이브는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국하고도 뭔가 접점 만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해봐야 되겠죠. 예, 저 글로벌에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도 이렇게 하면 음.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외면했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하는 것도 바빴는데 이제부터는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뭐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패킷 분석,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공급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지난해 제가 그 한국의 ICT 기업들 그 CEO들 120명 모임이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가. 거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그 회장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박사님은 초대해서 이렇게 웨비나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한테 이제 언제든지 초청해 식견을, 주시고 저도 예, 네, 식견을 저도 좀 이제 교류를 해야 띄우게끔. 되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요새 오토노머스도 있지만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예,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데 그것도 예, 각 요새 배터리 전기차 문제가 또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이제 연구 개발 과제로서 끝나요. 그래서 상용화돼서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우니까 보스턴 계시면서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저희 스타트업들이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좀 진출을 하는데 한국에서만 하게 되면 이제 우물안 개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거 교도 보고 또 많이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예. 아유, 예, 감사. 석동호 대표님. 아, 저기 제가 또 아는 지인분이 여기 그러네요. 캡탈에 계신 분 오셔서 요즘 어떠세요? 예, 들리십니까? 예, 예, 네, 들리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예, 네, 네, 오래간만에 뵈니까 예. 반가운데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저기 들었어요? 뭐야 예. 토큰 증권 한참 하다가 저도 아, 이제 네, 미국에 네. 가서 이 헬스케어 쪽으로 빠지는 네, 바람에 네. 한 1년 6개월 동안 저도 저 한국도 지금, 안 갔고 이걸 그러고 네, 있는데 제 파트너하고 좀, 스위스 쪽에서 예, 예, 지금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예, 신탁사를 만들어서, 예, 예, 이제 STO 쪽은 어차피 한국에는 이제 증권사를 또 가지고 있고, 예, 예, 스위스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SDO에서 이동화시키는 예, 그런 예. 이제 플랫폼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님은 나중에 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카타르에서 바이오텍에 대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걸 파트너하고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예, 카타르가 아시다시피 인구도 작고 예, 이제 천연가스 뭐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제 향후 한 10년 뒤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카타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예, 예, 그게 이제 앞으로 다 그, 한 전체 인구가 280만 명 중에 250만 명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한 150만 명이 빠져나갈 예정이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술 테크 기업들을 걔네들이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투자를 연계해서 하고 싶지만 막상 예,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예, 그중에 이제 정부가 진 바이오텍을 그쪽 R&D 센터부터 이런 걸 좀 같이 기획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카타르의 국부펀드 쪽 라인업이 돼 있는 분들하고 예, 예, 이렇게 좀그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하기 위해서는 개별 뭐 바이오텍이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전체적인 스트럭처 속에서 이게 기획을 해야지 예, 되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이제 보스턴이 가장 중심이고 거기에 또 박사님 계시니까 그걸 좀 한번 논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저하고 언제 한번 별도로 한번 네, 통화하시죠. 예, 네네네, 그러시죠. 예, 예. 예. 관련 시간이 다 정보 좀. 돼가지고 요거는 예, 이제 예, 오늘 웨비나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혹시 또 별도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예, 저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연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제가 예, 그 정기적으로 이런 웨비나를 제가 한국 시간에는 제가 맞춰서 잘 못하는데 혹시 또 원하시는 토픽이 있으면은 제가 이 예, 시간에 하려면 제가 밤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한국은.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미국하고 일단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네, 앞으로는 또 이런 기회도 많이 갖고 혹시 또 네, 뭐 제가 요즘에 그 하고 있는 이 저게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도 한번 좀 제가 쉐어를 하고 싶으니까 혹시 또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의견 주시면은 네, 제가 또 한번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이 시간대 또 웨비나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동영상은 제가 녹화해 가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사이트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뭐 한국 아침 시간 저는 밤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